가장 쟁점이 많이 되는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이겠죠. 안방은 부모님이 쓰시고 작은 방은 자녀가 쓰고 있을 때 과연 이게 하나의 세대가 맞느냐 아니면 생계를 달리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아파트 안에서 부모 자식이 동일 세대가 아니라 별도 세대라고 인정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그냥 아는 분 주소지를 옮기거나 아는 분 다가구 주택에 빈 호실을 옮기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1년 전에 상담을 저희한테 미리 받았다면 세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비하인드 텍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국세청에서 나왔던 설마 걸리겠어? 늘 검정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그 2탄으로 해서 1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 1세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한번 봐보시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취약이나 질병으로 나가 있는 사람도 1세대로서 포함한다 라는 의미로 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 주민등록 전입이 취약이나 질병이나 근무상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1세대에 들어와 버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건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과연 1세대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당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반대로 말하면 30세 이하, 즉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면 1세대 별도로 안 보고 어떻게 보면은 내 동일 세대로 끌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서 빠지는지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의 반드시 조언을 받아야 되고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즉 결혼을 했던 분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30세 미만이지만 어쨌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라는 점을 같이 보려야 되고, 그렇다면 30세 미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1번과 2번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래도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데, 그 요건이 뭐냐 하면은 11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 엔드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이더라도 별도로 1세대로 보겠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25살 대학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월 15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1번, 경상적 반복적으로 알바를 꾸준히 12개월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위소득을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40% 이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면은 한 70에서 8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150만 원 정도의 알바를 꾸준히 1년 동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1번 요건은 충족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번 요건, 30세 미만 25살 대학생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택과 부모님 주택을 봐서 합쳐서 동일 세대가 2주택이냐 아니면 부모님 세대가 1주택으로 볼 것이냐 라는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이 대학생이 자취를 하고 있어요. 자취를 하고 있을 때 150만 원의 알바비로 내 모든 생활비를 하고 있다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부모님 카드나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용돈을 월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지급을 받고 있었다면 과연 이 25살 대학생을 독립된 생계를 하고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동일 세대로 볼 것이냐, 취약으로서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세대로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다툼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부분에서 이 25살 대학생이 별도 세대냐 동일 세대냐 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분들은 1년 전에 미리 양도 전에 세무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하셔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구분되기 위한 어떤 요건이라던가 준비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준비하셔가지고 실제 양도할 때 이 독립된 생계로서 분리된 동일 세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지가 같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연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 여부에 판단하라는 말은 주민등록지만 갖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별도 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도 되고요. 반대로는 정말 동일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주로 형제자매들입니다. 형제자매가 30대 넘어서 서로 직장을 갖고 하지만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집에 투룸에서 방을 각각 쓰면서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세가 총 100만 원인데 각각 50만 원씩 차출을 해서 내고 있고요. 관리비가 30만 원 나오면 각각 15만 원씩 차출을 해서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누나와 남동생이 누나 카드비는 누나가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내고 남동생 카드비는 남동생이 번 돈으로 부담을 하였다면 이 둘은 현실적으로 한 세대로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가, 즉 생계라는 거는 거주비, 생활비, 식료품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쳐서 같이 부담하는가 아니면 각각 분담해서 부담하는가에 따라서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각자 카드비를 내고 동거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부담한다면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별도 세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주로 카드값을 각각 내는데 그렇다면 가장 쟁점이 많이 되는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이겠죠. 부모 자식 간에서 한 집에 같이 거주할 때 과연 동일 세대로 보는가 별도 세대로 보는가 해서 일반적인 다가구나 다세대처럼 층이 다르게 집 문 출입구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주소지가 우리가 하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 층을 각각 하나씩 써서 공간까지 분리되어 있다면 어떤 독립세대로서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부분은 구분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엌도 하나고 거실도 하나고 각각 방만 있는데 안방은 부모님이 쓰시고 작은 방은 자녀가 쓰고 있을 때 과연 이게 하나의 세대가 맞느냐 아니면 생계를 달리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주거비 같은 경우는 부모님 집이거나 뭐 부모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비가 부모님으로 다 내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중요한 건 관리비 분담이거든요. 저희가 관리비라고 하면 실제로 아파트에 내는 관리비도 있겠지만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자녀분 세대가 실제로 하던가 아니면 반반을 부담한다던가 계좌이체를 한다던가 하는 기록을 남겨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부모님이 관리비까지도 다 부담을 하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하나의 세대로 봐버리면은 주택수에서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같이 거주를 하는데 혹시나 독립된 생계로서 봐야 된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이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분리를 해서 세대 분리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비과세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공간적인 제약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반드시 동일한 주거지 안에서 거주해야 된다면은 별도 세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 아파트 안에서 부모 자식이 동일 세대가 아니라 별도 세대라고 인정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실제 저희 다솔에서는 한 1년 반 전에 저희가 한 아파트에 거주한 부모 자식 간의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았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서는 부모님께서 별도로 임대소득이 한 월 300~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공간도 구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같이 거주하시다가 또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특수한 사실관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도 완벽하게 아파트 안에서 좀 구분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 카드비는 어머니가 내고 자녀 카드비는 자녀가 내고 실제로 어떤 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담 자체는 있진 않았지만 음식이나 어떤 그런 장 보는 거에 있어서의 금액 분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실관계를 잘 취합을 해서 저희가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양도하고 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나서 별도 세대를 입증해서 10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비과세를 인정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1년 전에 상담을 저희한테 미리 받았다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양도를 하고 나서 이분들은 비과세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앞서 봤던 편처럼 손녀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손녀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투자다 보니까 본인이 분양받아 놓고 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말을 안 해가지고 주택수가 하나가 더 생겨버리면서 비과세에 문제가 생겨버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이슈 때문에 비과세가 부인되는 케이스였지만 이렇게 오피스텔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비과세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 세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로서 양도소득세법상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양도 직전에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서 별도 세대라는 점을 인정받아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전입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비과세라는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직전에 갑자기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과세관청이 당연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주민등록 전입이 된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그냥 아는 분 주소지로 옮기거나 아는 분 뭐 다가구 주택에 빈 호실에 옮기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정말 재수없게 그쪽에 실제로 임차인이 이미 있어가지고 제 주민등록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이 금방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너무 조심성 없이 준비를 하신 거고요. 만약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주민등록을 전입했다 하더라도 이게 형식적으로만 주민등록을 전입해 놓고 실제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방금 대법원 판례에서 봤지만 주민등록 전입과 관계없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하고 있느냐가 밝혀진다면 동일 세대로 보아서 주택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 신용카드 사용 기억이랑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 발신 지역이라던가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카드 내역을 떼보면 탑승한 곳과 내린 곳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실제 주소지가 여기였는지 저기였는지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던 건지 기존에 전입이 되어 있던 곳인지 쉽게 발견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쿠팡으로 많이 시키잖아요.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주문을 한 내역들이 많이 있는데 주문했던 내역들만 보더라도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발견하기는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활용한다면 제가 그쪽에 실제 주민등록을 하고 거기에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지하철 출퇴근기로 쿠팡이나 마켓컬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식료품을 구입한 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배송받은 지역을 통한 제가 실제 거주지가 어디였다라는 점을 입증한다면은 부모님과 별도 세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러한 자료는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서 이 세대에 대한 판단을 잘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팔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주민등록 전입을 한다던가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옮겨가지고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양도 쪽을 많이 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이게 과연 비과세로서 안전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시고 매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각을 한 뒤에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대에 대한 개념을 찾아봤는데 시간이 벌써 좀 돼가지고 그 다음 편에서 제가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개념과 자격농지에 대한 국세청에서 나온 부침 4, 5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텍스의 안원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